여러분, 혹시 나는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 잔혹한 말 한마디로 인생을 시작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그림을 남긴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칼 라르손이고요. 스웨덴의 최고 화가로 칭송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한 사람의 깊은 상처가 어떻게 예술이 되는가를 보실 수 있고요. 우리 삶에 적용하여 힘든 역경을 감사의 은혜로 만드는 5가지 실천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스웨덴의 위대한 화가 칼 라르손의 실화입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저주받았지만 결국 세상의 행복을 그려낸 사람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1853년 스웨덴 스톡홀름의 가난한 빈민가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칼 라르손. 하지만 이 아이는 축복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술에 찌들었고 집안은 가난과 폭력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린 칼은 매일 밤 아버지의 주먹을 피해 구석에 웅크리며 잠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어린 칼을 노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한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잔혹한지 느껴지시지요? 부모로부터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상처입니다. 칼은 그날 이후 평생 그 말을 가슴에 안고 살았습니다. 나는 저주받은 아이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이 생각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림이었습니다. 칼은 학교에서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그의 재능을 알아봤습니다. 칼, 너는 그림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구나. 선생님의 도움으로 칼은 왕립예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쉽게 풀리지는 않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칼은 가난했습니다. 그림을 그려 생계를 이어갔지만 늘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던 중 더 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던 연인을 잃었고 얼마 후 어린 딸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 인생은 정말 저주받은 게 맞구나. 칼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가난과 외로움, 그리고 깊은 슬픔. 어느 날 저녁 칼은 세느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강물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만 끝내야겠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가 한 발을 내디디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물에 빠져 죽을까 생각했지만 아니, 그건 너무 차가워. 라르손과는 전혀 관계없는 가사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노래가 다르게 들렸습니다. 문득 라르손의 머릿속에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고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동전 2니프로 팬케이크를 사 먹으며 그래, 오늘만큼은 살아보자 하고 말했죠. 그 후 칼은 파리 근교의 작은 예술가 마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2가지 구원을 만났습니다. 첫째는 수채화였습니다. 무거운 유화 대신 밝고 투명한 수채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햇살, 꽃,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가장 큰 구원을 만났습니다. 바로 카린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카린은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여인이었습니다. 칼은 그녀를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내 인생의 빛이다. 2사람은 사랑에 빠졌고 결혼했습니다. 칼과 카린 부부는 스웨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작은 시골집을 얻어 함께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거실, 밝은 색깔의 가구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집. 여러분, 이 집이 바로 오늘날 이케아의 원형입니다. 북유럽 스타일, 따뜻하고 실용적인 디자인의 시작이 바로 이 집이었습니다. 칼은 이제 더 이상 어둠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린 것은 사랑과 행복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웃는 모습, 아내 카린이 창가에서 바느질하는 모습, 햇살이 비치는 밝은 거실, 따뜻한 아침 식사 풍경. 그의 그림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 그림들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어린 시절 자신을 저주했던 아버지에게 보내는 평생의 대답이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나를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나는 그 저주받은 인생으로 행복을 창조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따뜻한 집이 있고 세상에 아름다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칼이 그림으로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훗날 성공을 거둔 칼은 놀라운 결정을 했습니다. 자신을 저주했던 아버지에게 집을 사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자신을 상처 입힌 사람을 용서하고 오히려 축복한 겁니다. 칼은 용서를 통해 증오의 사슬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칼 라르소는 노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스웨덴에서 가장 사랑받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술계는 그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라르손의 그림은 너무 평범하다, 예술적이지 않다, 이런 평가들이 여전히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칼은 상처받았지만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1919년 칼 라르손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다음과 같은 마지막 문장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사랑했으므로. 여러분,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사랑했으므로. 이것이 그의 인생 전체를 요약한 한 문장입니다. 그는 가난했지만 사랑했습니다. 상처받았지만 용서했습니다. 절망했지만 희망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세상에 행복의 색을 남겼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배울 실천 방법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처는 끝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라르손은 가난과 폭력, 상실을 겪었지만 그 상처가 결국 그의 창조력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준 배움의 메시지를 찾으십시오. 이 경험 덕분에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며 마음을 정리해 보세요. 두 번째, 절망의 순간에도 하루만 더 버티십시오. 라르손이 세느 강에서 삶을 포기하려던 그 순간, 한 노랫소리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단 하루를 더 버틴 것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힘들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만큼은 살아보자.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자. 하루 버티기의 힘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됩니다. 그리고 고독이나 슬픔이 몰려올 때는 따뜻한 음식 한 끼로 스스로를 위로하세요. 세 번째, 사랑은 삶을 다시 쓰는 힘입니다. 라르손의 인생이 밝아진 것은 아내 카린을 만난 후였습니다. 그녀의 사랑과 창조성이 그에게 새 빛을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도 가족이나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이 있어서 내 삶이 따뜻합니다. 이 한마디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대화의 온기를 느껴보세요. 네 번째, 자신만의 작은 집을 만드십시오. 라르손 부부의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마음이 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집안에 나만의 휴식 코너를 만들어 보세요. 작은 의자 하나, 햇살이 드는 창가, 좋아하는 책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10분씩 그곳에서 고요의 시간을 가지며 자신을 재충전하세요. 다섯 번째, 용서는 자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라르손은 자신을 저주한 아버지를 결국 용서했습니다. 용서를 통해 증오의 사슬을 끊고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여러분도 미워했던 사람의 이름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써보세요. 나는 이제 놓아주겠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평화를 위한 선택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질 겁니다. 자, 이상의 5가지 실천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상처는 출발점이다. 둘째, 하루만 더 버텨라. 셋째, 사랑은 삶을 다시 쓴다. 넷째, 작은 집을 만들어라. 다섯째, 용서는 나를 위한 선물이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칼 라르손의 마지막 문장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사랑했으므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는 지울 수 없지만 사랑으로 덮을 수 있습니다. 절망은 사라지지 않지만 하루만 더 살아보겠다는 마음으로,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